안녕하세요. 2022년 손해보험 중개사 손해보험 2부에서 화재보험 그리고 재산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 관련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중 국문화재보험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 과실이 아니라 중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는 담보하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과 분실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3번 목적의 발효, 자연 발열, 자연 발화로 생긴 손해 담보하지 않습니다.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정기적 손해, 이거는 전기적 손해를 담보한 특약이 따로 있습니다. 전기위험 담보 특약. 다음 1번. 자, 2번 국문화재보험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전에 알릴 의무가 있고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어요. 보통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고지 의무라고도 부릅니다. 자, 2번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하고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이 알았을 때 맞습니다. 계약 후에도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 2번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15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휴업하거나 비워두는 경우 알릴 의무는 있는데 15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15일은 15일 동안 수선하는 경우는 또 알려줘야 됩니다. 15일 동안 수선하는 경우 또 알려줘야 됩니다. 자,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 용도 변경, 위험 변경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 알리고 그러면 보험사가 다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더 받던지 아니면 계약을 그때 기준으로 해지하던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재조달 가액 특별약관이죠. 기본적으로 화재보험, 국문화재보험은 시가 기준으로 담보하는 겁니다. 시가 기준이란 재조달 가액을 먼저 구한 다음에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나오는 금액을 시가라고 합니다. 자, 이 특별약관으로 그 재조달 가액 특별약관에 가입을 하면 사고 났을 때 시가가 아니라 재조달, 신품을 재조달하는 가액으로 그대로 담보받을 수가 있는데 건물, 시설, 기계장치, 직기유품, 공기구에 적용합니다. 그 말은 재고동사는 적용하지 않음. 예, 1번 맞고 2번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수리 또는 복구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가에 대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시가로만 담보하게 되어 있으나 재조달 가액을 요거는 특별하게 담보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이 좀 위반되는 거죠. 한마디로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동형 동질에 그리고 감가상각까지 반영된 보험 가입 목적물을 담보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동형 동질을 신품으로, 그러니까 신품으로 담보해 주는 비용을 담보해 주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실제로 손해가 입은 이후에 실제로 그 동일한 장소에서 수리와 복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만 재조달 가액으로 담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 가액의 80%와 같거나 클 때는 보험가입 한도로 재조달 가액 기준 손해액 전액을 담보해 주는 내용입니다. 전액을 담보해 준다. 예. 그리고 4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후 1년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틀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시가로 담보해줘야 하나 요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따라서만 담보를 해주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면 특별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2번에서 나왔듯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수리와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기간 내에 수리와 복구사를 통지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1년이 아니라 180일입니다. 반년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피보험자의 추가 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된다. 그러니까 시가로는 담보가 가능하나 재조달 가액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국문화재보험 일반 물건에서 아래와 조건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 문제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엑셀로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보험가액은 2억 원, 가입금액 1억, 그리고 손해액은 8천만 원, 잔존물 제거 1천만 원, 기타 협력 비용 100만 원이죠. 자, 볼게요. 먼저 일반 물건이고 지금 사고 난 게 건물입니다. 그러면은 80% 실손 보상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시면 이 비례 보상이 원래는 보험 가입 금액이 분자가 되고 보험 가액은 분모가 됩니다. 그럼 원래는 비례 보상률이 50%, 그러니까 절반만 담보를 해주게 되어 있으나, 그러니까 손해액이 8천만 원이면 4천만 원만 담보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화재보험에서 일반 물건이고 재고동산을 제외한 목적물은 80%만 가입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비례보상률의 산식에 분모에 80%가 곱해집니다. 그러면 이 비례보상률이 62.5로 개선됩니다. 그래서 지급보험금을 계산해보면, 자, 손해액 8천만 원이 이 비례보상률이 적용이 돼서 5천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자, 비례보상이 적용되고, 잔존물 제거 비용도 담보가 되나 마찬가지로 비례보상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비례보상률을 적용하게 돼서 620만 원, 625만 원이 되고, 한도는, 자, 손해액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가입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잔존물 제거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 손해액과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이 일단 1억, 1억은 넘을 수는 없고, 이 두 개의 합이, 이 두 개의 합이 1억이 넘을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잔존물 제거는, 그리고 이 손해액의 10%만 담보됩니다. 그러면 800만 원이겠죠. 그래서 한도가 두 개가 적용되는 겁니다. 800만 원도 넘으면 안 되고, 이 손해액과 잔존물 제거의 합이 1억이 넘으면 안 됩니다. 1억은 여기 가입 금액이죠. 그리고 기타 협력 비용,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손해액과 그리고 기타 비용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타 협력 비용이 있고, 잔존물 보존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손해 방지 비용, 이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의 비용, 그러니까 보험사가 요청한 비용은 기타 협력 비용으로 되는데, 이 비용들별로 지급보험금의 한도와 비례보상이 어떻게 적용되냐, 다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잔존물 제거 비용은 비례보상을 적용했죠. 그리고 기타 협력 비용은 비례보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도도 없습니다. 잔존물 보존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손해방지 비용도 한도가 없습니다. 이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담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비례보상을 적용하게 됩니다. 잔존물 보존 비용은 잔존물이 있을 때 그거를 보존하기 위한 비용이고, 대위권 보존 비용도 보험사를 위한, 보험사가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대위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손해방지 비용도 사고가 난 다음에 사고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 보험사에게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한도가 없습니다. 기타 협력 비용 같은 경우도 보험사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비례보상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기타 협력 비용은 그대로 담보가 됩니다. 전체가 비례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합계는 5,725만원입니다. 답은 4번.